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진영을 넘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그런 사회적 대화를 추구하는 각계의 어른들께서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곳 정론관에서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정청탁 방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제정이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가 됐습니다만 여야 간의 일부 의견 차이로 인해서 매우 기묘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 법 제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사회에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 김영란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또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임을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바라는 진영이라고 봐도 좋은 세 어른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시민사회하고 정부가 합동으로 공동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시민사회단 지원대회 정men권 공연위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민화협회 집행위원장 이승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순천에서 오셨는데요. 생명평화 결사 운영위원장이신 김민혜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상임공무이신 이수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서경석 집행위원장님, 서경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다음에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이신 박범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박찬호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 모임을 해오고 있는 3자에서 함께 모여서 오늘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순서는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서경석 목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석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취지 설명이 조금 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이례적인 자리인데요. 제가 우리 이수호 선생님께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했을 때 당신은 종북 좌파 아니냐고 맹렬하게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수호 선생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좀 설명을 드려야 기자님들이 오늘 모임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조금 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수호 선생께서도 말씀을 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법 스님이 사실은 저희 우파들이 볼 때는 도법 스님이 좌파입니다. 그런데 도법 스님이 송월조 스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공동대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법 스님이 송월조 스님 상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월조 스님 권유에 따라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도법 스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는 갈짓자 걸음을 하는 사람이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다. 그리고 자기는 합리주의를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좌와 우가 생각이 같으면은 행동을 같이 하면 어떠냐. 그리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우선 김영란법은 좌든 우든 누구나 다 통과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김영란법부터 같이 공동 행동을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좌와 우가 만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준비 모임을 갖고 지난 11월 1일에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임 해가지고 첫 모임을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자 명단에 이소 선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소 선생하고 만나는 게 맞냐? 근데 이미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신상 발언을 하고 그리고 여하튼 이렇게 보수와 진보인데 저희는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좌와 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저대로 좌와 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좌와 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좌와 우로 갈라져가지고 전혀 상종도 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결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대결의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한테 아주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소 선생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지만 제가 도법 스님께는 도법 스님이 1년간 이 대화 모임을 주선하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나도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 않더라도 1년간 그 대화 모임에 무조건 참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같이 할 때가 있다. 그 생각을 같이 할 때는 행동을 같이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오늘 이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좌와 우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우 쪽에서도 서명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우 측의 인사 중에는 좌하고는 같이 서명하지 않겠다. 그래서 서명을 사양한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는 한 30명이 같이 서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양쪽이 지금 합쳐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저 서경석 목사하고는 절대로 같이 서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좌측의 인사들도 저는 대단히 많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좌와 우 간의 갈등의 심연이 대단히 깊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각자 해서 또 두 번째 가서 다시 공동 발표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또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대해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동의할 때는 같이 기자회견을 해나가자. 싸울 땐 싸우고 대립할 땐 대립하더라도 같이 할 때 계속 같이 하다 보면 뭔가 세상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모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고문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고문으로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현재 정교조와 민주노총의 지도위원으로 있습니다. 서경석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과 또 그 솔직한 심정 그대로 저희들은 진정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동안 어느 사회나 꼭 필요한 좌와 우의 저는 역할을 어려운 한반도에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 자체를 서로 인정하고 그 다양한 넓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그것을 넓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균형 잡힌 사회,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잘 사는 이런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큰 뜻에 아마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같이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고 나온 이 김영란법, 소위 김영란법은 좌와 우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직면한 우리 현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각자의 그 직무와 관련돼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중요한 하나의 법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그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난 세월호 사태 같은 그런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뜻을 같이 모아서 이 김영란법을 지금 원한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자꾸 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붙이면서 또 견해가 다르다 뭐가 차이가 난다 하면서 미적미적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핑계와 명분을 삼는다는 것은 결국 전체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와 야가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나 또 다른 더 다른 주장하라는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란법의 원안이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역관계나 조건을 고려해서 그나마도 그렇게 제출은 아니고 그 원안에 대해서 여와 야가 우리 정치권이 다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이번 100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인생 법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의 이러한 뜻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여러 언론들이 어떻게 저희들을 잘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에 저는 굉장히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편부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큰 걸음을 새롭게 떼기 위한 그런 진정성을 받아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성명 낭독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연명자를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의미 있게 취지에 동참하고 이런 첫 출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모시지는 못했지만 각계에서 우리 사회를 대표할 만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그 명단 보시면 30분 정도가 어제까지 했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 좀 늦게 파악이 돼서 추가로 3분이 여기에 연명을 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이신데요. 먼저 정토의 지도법사인 법륜스님이 추가로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리산 종교연대 상임대표이신 홍현두 교무님이 하셨고, 또 지리산 종교연대 공동대표이신 응묵스님, 실상사 주지의 응묵스님, 이렇게 해서 공교롭게 된 33분이 이 연명에 참여를 성명 발표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성명 발표를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장이신 도법스님 모시고 성명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 함께 계신 서경석 목사님, 그리고 이소 상임 고문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진직, 김영란법과 같은 내용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호 같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모두가 바라고 있는 김영란법을 반드시 입법화시키는 것으로 우리 마음들을 함께하고 이 마음이 길이 이 사회 전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국회는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평소 우리 기성세대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전반의 풍토, 물질 만능주의와 이적 삶의 토대 위에 이룩된 것이었음을 돌아보게 해주었다. 또한 무능과 무책임, 부조리를 개선해갈 사회제도적 방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어른들의 허물도 일깨워 주었다. 이에 우리는 잘못된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 고백과 성찰의 마당을 열어가고자 하며, 이에 첫걸음으로 먼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알선, 청탁 문화와 관행적인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을 척결하기 위한 법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기준 가입한 UN 반부패 협약, OECD 뇌물 방지 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사회 기준과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나아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관피아와 업계, 유관기관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은 외국의 입법례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인데, 미국도 이해충돌을 관리 방지하는 것이 부패 방지 정책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OECD 뇌물 방지 협약의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도 이해충돌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208조에서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등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특정 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 김영란법은 법의 적용 대상 범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개념과 범위, 사적 이해관계의 개념과 범위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어 법 제정의 지체이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한다면 그 해법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 법의 원칙적 처리부터 선언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형법, 공무원 강령 등 기존 부패왕기 법률로 규제하기 어려웠던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연고주의와 결부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공직자가 부패에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윤리 강령의 정신이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에게 하나의 행위 매뉴얼로 작용하게 되면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게 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물신주의를 넘어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그 첫 단계로 김영란법 원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12월 11일 김영란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 종국의 공동선언 동참자 일동.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떠서